며느리의 충격적인 통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새벽부터 청소부로 일하는 74세 김정배. 그는 사실 이 회사의 설립자였다. 며느리 최은지가 전화로 웃으며 말한다. 아버님 회사 건물은 곧 제 명의로 넘어올 거예요. 정배의 손이 빗자루에서 멈춘다. 40년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아버님은 이미 은퇴하셨으니 상관없고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배신감과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행복이 먼저 찾아간답니다. 새벽 5시 서울 구로의 버스 종점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형광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서 텅 빈 주차장을 하얗게 비추기 시작했죠. 겨울 새벽의 매서운 바람이 주차장을 가로지르며 낡은 간판을 흔들어댔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노인이 종점 한편 작은 창고에서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김정배, 74살의 이 노인은 허름한 잠바 위에 낡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굵은 핏줄이 튀어나온 거친 손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들이 세월의 흔적처럼 새겨져 있었고 작은 눈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서려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곳곳이 헤어져 있었고 손목에 찬 싸구려, 시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정배는 정해진 루틴처럼 종점 곳곳을 천천히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마지막 차를 마친 버스들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치우는 일이었죠.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들, 의자 밑에 굴러다니는 음료수 캔들, 승객들이 흘리고 간 각종 쓰레기들을 묵묵히 주워 담았습니다. 버스 안으로 들어가서는 좌석 사이사이에 끼인 휴지들과 영수증 조각들까지 꼼꼼히 치웠습니다. 휴. 정배는 작은 한숨을 쉬며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 할아버지였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다른 청소부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흘끗 보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부터 고생하는 노인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노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배는 바로 이 한성버스 회사의 설립자이자 전 회장이었습니다. 40년 전 그야말로 빈손으로 시작해 낡은 버스 한 대로 회사를 일궈낸 창업자였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승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모시며 오늘의 한성버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중고 버스를 샀던 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운행을 시작했던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승객이 적어서 하루 종일 다녀도 기름값도 안 나오던 날들, 아내와 함께 도시락을 싸서 차 안에서 먹던 점심시간들, 그리고 조금씩 늘어가는 승객들을 보며 느꼈던 보람과 희망들. 3년 전 71살의 나이로 은퇴하면서 정배는 회사 경영을 아들 김도훈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47살의 도훈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죠.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는 회사에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정배는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궈놓으신 회사를 더욱 크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도훈이 경영권을 넘겨받던 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정배는 얼마나 뿌듯하고 안심이 되었던지 모릅니다. 평생의 심혈을 기울인 회사가 믿을 만한 아들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죠. 그런데 최근 들려온 소문 하나가 정배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사에서 25년간 일해온 김 기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찾아와서 건넨 말이었죠. 김 기사는 정배가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해온 동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 안 좋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도훈 사장님이 회사 자금을 다른 곳에 빼돌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 기사의 얼굴은 심각했고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사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회계 담당 직원도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배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며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 그리고 평생을 바쳐 한 땀 한 땀 일궈낸 소중한 회사를 그런 식으로 다룰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헛소문을 어디서 들었어? 우리 도훈이가 그럴 리 없어. 정배는 화를 내며 김 기사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김 기사는 2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함부로 말을 지어내는 성격도 아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정배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죠.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평소 즐겨보던 텔레비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정배는 문득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불안해하며 지낼 수는 없었죠.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전 회장이라는 신분으로는 진실을 알아내기 어려웠죠. 아들이나 직원들이 모두 조심스러워하며 진짜 속내를 보여주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 도훈은 정배 앞에서는 항상 모범적인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정배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청소부로 취업하는 것이었죠. 자신이 직접 세운 회사에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몰래 관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름도 가짜로 지었습니다. 김정만이라는 이름으로 이력서를 냈고 나이도 몇 살 더 올려서 써냈죠. 다행히 청소부 일은 큰 까다로운 절차 없이 쉽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정배의 얼굴을 한번 힐끗 보고는 내일부터 새벽 5시에 나오세요. 종점 청소가 주 업무입니다라고 간단히 말했을 뿐이었죠. 아무도 그가 전 회장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정배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평소보다 더 구부정하게 걷고 목소리도 의도적으로 작게 냈습니다. 몸짓 하나하나까지 진짜 청소부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죠. 다른 직원들과 마주쳐도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첫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발견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회사 일상만 보였죠. 기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운행을 나가고 사무직 직원들은 서류 정리와 스케줄 관리에 바빴습니다. 정배가 들었던 소문과는 달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배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그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종점 곳곳을 청소하며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사무실 근처에서 청소를 하며 직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점심 무렵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사를 방문한 며느리 최은지가 종점에 들렀던 것입니다. 44살의 은지는 값비싸 보이는 명품 코트를 걸치고 굽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그녀의 모습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나온 듯 완벽해 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고 손에 든 핸드백도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외모 뒤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마치 자신보다 아래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은지는 종점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직원들에게 날카롭게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류들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다시 정리해 주세요. 청소 상태도 엉망이네요. 먼지가 여기저기 쌓여 있잖아요.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이 어려 있었지만 감히 대들 수는 없었죠. 정배는 조금 떨어진 복도에서 빗자루질을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직은 참고 견뎠습니다.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서 한참 동안 직원들을 닥달하던 은지는 마침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차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던 정배를 스쳐 지나가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정배는 자신이 누구인지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지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이런 사람들은 정말 냄새나서 옆에 못 있겠네.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 관리 좀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코를 막으며 빠른 걸음으로 정배 곁을 지나갔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말이죠. 그 순간 정배의 손이 빗자루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켠이 뜨끔했죠.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의 아내가 그것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은지는 정배가 누구인지 모르고 한 말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죠. 정배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좀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쾌감과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은지가 자신의 고급 승용차에 타기 전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배는 무심코 그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죠. 종점은 조용한 편이라 은지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들렸습니다. 당연하죠, 오빠.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회사 건물은 곧 제 명의로 넘어올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전화 너머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은지는 계속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남편도 제 말 잘 들어요. 아버님은 이미 은퇴하셨으니 더 이상 상관없고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정배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방금 들은 말이 정말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수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넘어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오빠. 그 땅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아버님은 모르실 거고 설령 알아도 이미 늦었어요. 은지의 웃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기사들, 그런 사람들이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정배는 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은지의 목소리는 계속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은지는 통화를 마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종점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정배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김 기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죠. 아드님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 말이 사실이고 며느리도 그 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배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불신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가 되자 몇몇 기사들이 운행을 마치고 종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배는 이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청소부 신분의 자신이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배는 버스에서 내리는 기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사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며칠 전부터 종점에서 성실히 일하는 정배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만이 형이시군요. 요즘 종점이 깨끗해진 게 형 덕분이라고 들었어요. 김 기사가 정배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김 기사는 정배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성실한 모습에 호감을 갖고 있었죠. 아닙니다.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정배는 겸손하게 대답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제 기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았거든요. 오후 4시쯤 기사들의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배는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마치고 기사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인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기사들에게는 소중한 쉼터였죠. 정배에게도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기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회사 발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정만이 형, 여기 앉으세요. 박 기사가 정배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메뉴가 김치찌개인데 맛있어요. 정배는 고맙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기사식당에서 먹는 밥이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과 함께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떤가요? 정배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죠. 기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요즘 사장님께서 눈치만 보느라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왜 눈치를 보시나요? 정배의 목소리에는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의 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 말이에요. 이 기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이 회사 일에 많이 관여하시거든요. 인사팀도 요즘은 사모님 말만 듣는다니까요. 정배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운영에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말이었죠.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회사 대표이신데
정배는 아들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최 기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사모님 말씀만 들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의견은 전혀 안 들으시고요. 정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모습이라니요. 예전에 도우는 기사들의 의견도 잘 들어주고 소통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혹시 회사에 다른 문제는 없나요? 정배는 더욱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 기사가 했던 그 소문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기사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김 기사가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하는 말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예민해서요. 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 기사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회사 자금이 어디론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박 기사가 덧붙였습니다. 차고지 얘기도 있어요. 여기 팔아넘긴다는 소문이요. 정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고지는 회사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마련한 심장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땅 없이는 버스 회사 운영이 불가능했죠. 그곳이 팔린다면 기사들은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정말인가요? 정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며칠 전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여기 와서 둘러보고 간 걸 봤어요. 최 기사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무슨 계약서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다던데요. 정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죠. 이 모든 소문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억측인지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형들, 식사 잘했습니다. 일하러 가봐야겠어요. 정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사들은 아쉬워하며 내일 또 봐요라고 인사했죠. 정배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종점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들은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 기사들이 전해준 소문들, 그리고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까지.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밤이 되면 정배의 진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그날 밤 11시 종점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버스 운행이 끝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였죠. 정배는 청소부 숙직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발걸음만이 종점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회사 본사 건물은 종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정배는 손전등 하나만 들고 그 길을 향했죠. 40년 전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그 건물에 이제는 도둑처럼 몰래 들어가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다행히 경비원 박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배는 예전에 만들어둔 비상키를 사용해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의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정배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기사들이 말한 소문들이 정말 사실일까요?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일이니까요. 회계팀 사무실 앞에 도착한 정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배는 손전등을 켜고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평범한 회계 자료들만 보였습니다. 매출 보고서, 급여 명세서, 각종 경비 내역들이었죠. 하지만 한 서랍을 열어보자 정배의 눈에 이상한 서류가 띄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이라고 적힌 문서였죠. 정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게 뭐야? 정배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회사 차고지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매도인 란에는 김도훈의 이름이 그리고 매수인 란에는 최은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배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매매 가격은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헐값에 땅을 넘겨주는 형태였던 거죠. 이럴 수가. 정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사들이 전해준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자금 유용을 넘어서는 문제였죠. 회사의 핵심 자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이었으니까요. 정배는 더 찾아봤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들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획서였죠. 서류를 보니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차고지를 은지 명의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회사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넘겨받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사 자체를 매각하거나 해체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정배는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회사를, 그것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해체하려 한다니요. 정배는 급히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둬야 했거든요.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찍는 동안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죠.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배는 깜짝 놀라 손전등을 껐습니다. 누군가 이 시간에 회사에 온 것 같았죠. 혹시 경비원이 순찰을 하는 걸까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배는 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책상 뒤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불이 켜졌습니다. 정배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왜 회사에 나온 걸까요? 은지는 정배가 방금 뒤져본 바로 그 서랍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더니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저예요. 계약서 확인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공증사무소에 가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차고지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정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은지의 통화 내용이 오늘 낮에 들었던 것과 일치했죠.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서명만 하면 되거든요. 은지의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은 더더욱 모르시고요. 이미 은퇴하신 분이 뭘 알겠어요. 정배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아들마저 며느리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기사들이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일자리 잃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있을 거예요. 은지는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모든 게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곧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라고요. 정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며느리를 붙잡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면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테고 그럼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통화를 마치고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갔죠. 발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까지 정배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진 후에야 정배는 책상 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기가 어려웠죠. 오늘 밤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배는 휴대폰을 꺼내 방금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한 증거였죠.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배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죠.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들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종점에 나온 정배는 기계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죠. 빗자루질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훈이 갑자기 종점에 나타난 것이었죠. 평소에는 본사에서만 일하던 그가 이곳에 온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배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아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도훈은 정배 쪽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청소하시는 분. 도훈이 정배를 불렀습니다. 정배는 놀란 척하며 고개를 들었죠. 네, 무슨 일이십니까? 정배는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더 늙어 보이게 냈습니다. 도훈은 정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죠.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얼굴이 낯익은데요. 정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입니다.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도훈은 잠시 더 정배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청소 수고하세요. 그런데 도훈이 돌아서려는 순간 바람에 날린 모자가 정배의 머리에서 벗겨졌습니다. 정배는 급히 모자를 다시 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버지, 도훈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정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과 눈을 마주쳤죠. 도훈아, 정말 아버지네요. 왜 이런 차림으로 여기 계신 거예요? 청소부로 일하신다고요? 도훈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들을 의심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냥 사람 구경하러 왔다. 정배는 결국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말이야. 사람 구경요? 도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람 구경하러 청소부로 취업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배는 아들의 따져 묻는 시선을 받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내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했어. 정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 회장 신분으로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를 믿지 못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회사를 잘못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하지만 정배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젯밤 본 서류들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뭐예요? 도훈이 추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 대해 뭔가 의심을 하고 계신 거 맞죠? 정배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죠. 대신 차가움과 경계심만이 보였습니다. 도훈아,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정배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변했다고요? 도훈이 반박했습니다. 아버지야말로 변하신 거 아니에요? 저를 믿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하시다니. 감시가 아니라 정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감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도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회사를 운영할 겁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예전처럼 감정에 끌려서 회사를 끌고 갈 수는 없다고요. 감정에 끌린다는 게 무슨 뜻이니? 정배가 물었습니다. 기사들 눈치 보고 직원들 비위 맞추고 그런 식으로는 회사가 발전할 수 없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정배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한다는 것이 혹시 기사들을 해고하거나 차고지를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도 사람은 소중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정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사람도 중요하죠. 하지만 감정보다는 합리성이 우선되어야 해요. 도훈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겠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일은 그만두시고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도훈이 돌아서려는 순간 정배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도훈아, 너는 정말 행복하니? 도훈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죠. 행복이 뭐가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도훈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배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맞을까요? 정배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습니다. 아들에게 들켰으니 이제 청소부 일은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종점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정배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계속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죠. 그날 밤 정배는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퇴 후 아내가 돌아가신 뒤 혼자 살기 위해 얻은 작은 방이었죠. 큰 집은 도훈 부부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이곳에서 소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배는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사진첩에는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죠.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도훈이 어린 시절 종점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의 도훈은 6살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버스를 닦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등에 꼭 붙어서 웃고 있었죠. 그때 도훈의 눈에는 순수함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저 아이는 언제부터 변했을까? 정배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놓친 게 뭐였을까? 사진을 계속 넘겨보니 도훈의 성장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회사에 나와서 기사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방학이면 종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장을 배웠죠.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해외 유학을 다녀온 후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보다는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기사들과의 거리도 멀어졌죠. 그리고 은지와 결혼한 후에는 더욱 변해갔습니다. 정배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도 보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도훈이를 너무 바쁘게 하지 말아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중요해요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정배는 아들이 회사 일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일만 강요한 건 아니었을까? 정배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들에게 사랑보다는 책임감만 강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때 정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기사에게서 온 전화였죠. 회장님, 아니, 정만이 형, 큰일 났어요. 김 기사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정배가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지가 나왔어요. 차고지 매각이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우리 모두 해고된다고 합니다. 정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본 계약서가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김 기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사모님이 그 땅을 개인적으로 매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정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김 기사님, 내일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배는 김 기사를 비롯해 몇몇 오래된 직원들과 만났습니다. 종점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였죠. 사실 제가 숨긴 게 있습니다. 정배는 어려운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정만이 아닙니다. 기사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김정배입니다. 이 회사의 전 회장이죠. 김 기사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세요? 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칠 전 여러분이 해준 말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정말 이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소문들이 사실인가요? 정배는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찍어둔 계약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기사들은 사진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의심했던 것이 모두 현실이었던 것이죠. 회장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 기사가 물었습니다. 정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고발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직원들과 회사를 구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정배가 말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바로잡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반발하실 텐데요. 최 기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정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그걸 몇몇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오후 정배는 주주총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변호사와도 상담했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배는 다시 아내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아내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배는 어젯밤 도훈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감정보다는 합리성이 우선되어야 해요. 하지만 정배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합리성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것이었죠. 회사는 돈을 버는 곳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꿈을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는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었죠. 정배는 결심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옳은 일을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40년 전 버스 한 대로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테니까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주일 후 드디어 주주총회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성버스 본사 대회의실에는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정배는 일부러 청소부 복장을 그대로 입고 회의장 뒤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훈은 단상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 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은지가 앉아서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들의 모습은 완벽해 보였지만 정배의 눈에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겠습니다. 도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효율적인 자산 정리를 통해 회사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대부분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도훈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현재 차고지 운영 비용이 회사 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매각하고 더 효율적인 시설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 기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주주가 질문했습니다. 인력 재배치를 통해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도훈의 답변은 매우 사무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해고하겠다는 뜻이었죠. 정배는 주먹을 꽉 쥐고 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십 명의 기사들을 단순히 인력 재배치라는 말로 처리하려고 한다니요. 매수자는 누구입니까? 또 다른 주주가 물었습니다. 도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투자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밀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정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설 때가 된 것 같았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청소부 복장을 한 노인이 일어서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회의장에 청소부가 들어와도 되나? 은지가 정배를 발견하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기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 청소는 나중에 해주세요. 하지만 정배는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훈도 정배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배는 단상 앞까지 걸어가서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들었죠. 여러분께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배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배, 한성버스 설립자이자 전 회장입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배를 바라봤죠. 청소부였던 그 노인이 전 회장이라니요?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훈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정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청소부가 아닌 이 회사의 창업자로서 발언하겠습니다. 정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훈이 급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조용히 들어라, 도훈아. 정배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 정배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방금 도훈 사장이 설명한 차고지 매각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복사해온 계약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매수자가 바로 도훈 사장의 부인 최은지 씨입니다.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말이죠. 회의장이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 거래였죠. 은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정당한 투자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정당한 투자라고요? 정배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왜 비밀로 했습니까? 왜 주주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배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회사 건물과 다른 자산들도 단계적으로 개인 명의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라고요? 정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기사들과 직원들은 가족이 아닙니까?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가족 문제라는 말입니까? 정배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직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회사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 기사를 비롯한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배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죠. 차고지 매각으로 기사들이 모두 해고되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정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훈이 반박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아버지.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효율성? 정배가 도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마지막 말이 뭔지 기억하느냐?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사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굴러간다고 하셨다. 정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평생 이 회사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다. 명절 때마다 기사들 가정을 챙기시고 아픈 직원이 있으면 병원비까지 지원해 주셨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배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어머니가 바라셨던 일이냐? 정배는 아들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니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부끄러워졌죠. 정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차고지 매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의장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배의 마지막 말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죠. 도훈은 단상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은지는 창백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게 맞나요? 분위기는 점점 정배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훈이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은지가 깜짝 놀라며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뭐라는 거예요? 하지만 도훈은 은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배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내신 이 회사를 그리고 함께 일해온 직원분들을 이런 식으로 대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은지가 급히 일어나서 도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도훈은 은지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은지 씨.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도훈은 정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정배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죠. 정배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도훈아. 아직 늦지 않았어.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한 빛이 다시 돌아와 있었죠. 제가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차고지 매각은 즉시 취소하고 해고 예정이었던 직원들도 모두 복직시키겠습니다. 김 기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도훈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을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복지를 개선하고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배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았죠. 며칠 후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차고지 매각 계약은 완전히 취소되었고 해고 예정이었던 기사들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도훈은 약속대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기 시작했죠. 은지는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더 이상 도훈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도훈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배는 다시 종점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닌 그냥 산책 삼아서였죠. 종점에는 평소와 같이 활기찬 모습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훈이 정배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그냥 공기 좀 쐬러 왔다. 정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종점 분위기가 어떠냐? 정말 좋아졌어요. 도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기사님들도 다들 열심히 일하시고 직원들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배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김 기사가 정배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슨 감사 말씀을. 정배가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잖아요. 김 기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부로 일하시면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셨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정배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정체를 숨기고 있어서. 아니에요. 덕분에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김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배는 창고에서 빗자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도훈과 김 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도훈이 물었습니다. 정배는 빗자루를 들고 종점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는 참 좋은 일이야. 버리고 나면 새로운 길이 보이거든. 도훈이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빗자루를 하나 가져와서 아버지 옆에서 함께 청소를 시작했죠. 김 기사와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합류했습니다. 곧 종점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찼죠. 모두들 웃으며 즐겁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배는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회사의 모습이었죠.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웃는 그런 곳 말입니다. 아버지, 제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배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으니까. 정오가 되자 버스들이 하나둘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정배와 도훈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죠. 새로운 세대와 함께 한성버스는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정배는 종점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도 되찾았고 소중한 직원들도 지켜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